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2학년 이제, 확률을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2일차입니다. 그, 확률 부분은 이제 제가, 1일차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최대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일차에서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죄송해요.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2일차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의 정의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사건의 정의하고 이제 경우의 수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한 정의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1일차에서 배운 이제 시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수학적인 이제 경우의 수를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1일차에서는 경우의 수를 이제 만남의 가지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럼 시행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 믿겠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시행 대신 뭐 실험이나 관찰, 이 자리에 시행 자리에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시행이라는 표현을 쓸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주사위를 던지는 거나 U자를 던지는 거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같은 조건 안에서 던지는 것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이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시행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시행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주사위를 던지거나 던진다는 표현을 이제 화살표로 유리해 주겠습니다. 적기가 좀 적다 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빨리빨리 끝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수업은 짧게, 여러분의 정리는 길게. 주사위를 던져야 될 거고, 이제 동전을 이제 던지는 거나, 그리고 이제 U짝을 이제 던지는, 이런 시행들이 있겠죠. 그런 시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자꾸 편해집니다. 시행을 하면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 하겠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사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앞면이 나온다. 이런 게 사건이 되겠죠. 주사위를 던지면 앞면이 나온다. 또 뒷면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결과 앞면이 나온다. 이 뒷면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는 이제 역시도 이제 앞면이 나온다. 주사위부터 했는데 죄송합니다. 동전이니까 여기서 해야겠네. 죄송해요. 여기 앞면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죠. 주사위를 던질 때 뭐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짝수의 눈이 나온다. 또는 뭐 홀수의 눈이 나온다. 소수의 눈이 나온다. 뭐 2가 나온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U자를 던졌을 때 뭐 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건인데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설명할 건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모든 가지수입니다. 모든 가지수. 중학교 때는 좀 줄여가지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그걸 좀 줄여가지고 이제 사건의 가지수. 중학교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셔도 되는데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사건의 가지수라고 하면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는데 좀 중학교 때 좀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일 수가 있어요. 사건의 가지수라 해도 되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약간의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짝수의 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2가 나온다. 야이도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이도 사건인데 그냥 아주 이제 근본적인 사건인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2,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 여기를 제가 사건을 2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했으면 한 가지가 됐겠죠. 경우의 수가 2의 눈이 나온다 했으면. 그래서 이 2가 나오는 것도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제 2, 4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앞면이 나온다 했을 때 한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도가 나온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윷놀이를 제가 괜히 한 것 같아요. 윷놀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윷놀이 했을 때 야이가 이제 도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야이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야이가 이렇게 가가지고 또 색칠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괜히 이걸 윷놀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야이가 바꿔가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도가 나오는 경우는 네 가지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시행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 예로 주사위, 동전, 유짝을 얘기해주고 그 시행했을 때 여러분들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사건이라 이거예요. 짝수행들이 나온다, 호수행들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소수행들이 나온다. 뭐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도가 나온다, 개가 나온다 이런 게 사건이고 경우에서 하는 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다 해서 그 가지수를 찾아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수학이 점점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이제 만남의 이제 가지수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 이제 경우의 수를 예쁘게 여러분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이렇게 정의 내리실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중학생님이 이 정도 표는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이제 던졌을 때 하나의 주사위 일반적으로 주사위는 정육면체 주사위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제가 이제 홀수에 이제 뭐 눈이 뭐 나오는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다면 야이는 지금 홀수의 눈이 나오는 야이는 사건이고요. 그 경우의 수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야이가 사건이라는 걸 조금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 만남의 수를 구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설명하면 칠판에 좀 지워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워버릴게. 조금 오늘 2일차가 길어진다고 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이럴 수도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서로 다른 이제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합이 예를 들어 합이 이제 7이 나오는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아이가 지금 사건이다 이거 사건 합이 7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순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생각해서 이제 구해가는 거죠.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6이 나오고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오고 5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 3이 나오고 5가 나오고 2가 나오고 6이 나오고 1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될 수 있겠죠. 왜 이런 예를 들어줬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했을 때 1로 6이 나오는 거와 1이 나오는 건 다른 겁니다. 같은 경우의 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사위가 1, 두 번째 주사위가 6, 첫 번째 주사위가 6, 두 번째 주사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했을 때 순서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좀 익숙해지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유의문을 드릴 거니까요. 일단 지금은 개념을 잘 적어 두십시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로 할까요? 잠깐 좀 생각 좀 할게요. 교재에 있는 문제는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좀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기본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면 제가 동전 100원짜리 6개 있다고 칠게요. 100원짜리 6개. 100원짜리 6개 이렇게 할게요. 100원짜리 6개. 그리고 50원짜리 6개 이렇게 할게요. 50원짜리 6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조건이 100원짜리 6개와 50원짜리 6개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500원짜리 공책을 샀다고 물가 반영이 너무 안 됐네요. 500원짜리 공책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갈게요. 500원짜리 공책을 사는데 이제 사는데 이 공책을 사는데 이제 지불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공책을 사는데 지불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항상 이제 금액이 큰 것부터 일단 잡아주시는 게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제 100원짜리 이제 5개를 사용하는 경우 500원이겠죠. 100원짜리 이제 4개를 사용하고 50원짜리 2개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도 500원이겠죠. 100원짜리 이제 3개 원래 100원을 여기 위에 적어주고 50원을 여기 적어줘도 되는데 원래는 그냥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개수 100원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이제 이렇게 4개 이렇게 할게요. 1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 이제 50원짜리 6개. 100원짜리 1개 하면 50원짜리 8개가 없죠. 이건 50원짜리 1개죠. 9개. 이렇게 총 이제 4가지 경우의 수. 이런 것이 금액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데 금액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제 큰 금액부터 잡아주는 게 편합니다. 요 정도 설명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강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